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2차례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공약 파기 주장이 일자 청와대가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건데요.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공항 건설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 시간이 주당 11시간가량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가 끝난 후에도 하루 1시간, 주당 11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초과 근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 GM의 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노사 주요 인물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 결과 추적 중인 계좌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좌 추적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